이제 주말입니다. 난 늘 운이 좋다니 반갑습니다. 이거 닉네임 마음에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운이 좋다. 내가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꾸준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예전에 저희가 그 한차 그 책 도서 그게 유행했었는데 시크릿이라고 우주를 향해서 계속 우주를 향해서가 아니고 내가 계속 무언가를 한다, 하고 싶다, 간절히 바라면은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우주가 그 기운을 받아서 들어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걸 영감을 받고 항상 매사에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무언가를 내가 성공을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간절하게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루어지는 게 또 꽤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은 이게 기회가 엄청난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어떤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먼떨만떨이라고 2023년 부동산 트렌드고요. 전략입니다. 먼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곳에 우리는 진입을 해야 하고 그 진입을 하기 위해서 약 1년 정도를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갭이 적은 곳에 들어가면 되고, 만약에 내가 그래도 항상 잃지 않는 투자, 더 잃을 수 없는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신축 중에서도 투자자가 매우 좋아하는 그 지역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를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소리를 니는 왜 그렇게 니 혼자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은 저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보다 우리는 특정 지역이 어떤 사이클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시점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무릎에 올라왔을 때 사라라고 합니다. 바닥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부동산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020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한 해 동안 그렇게 많이 오른다니까요. 그런데 2022년 들어서서 얼마나 많이 하락을 했습니까? 자, 1년 동안, 불과 6개월 동안 그렇게 변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시점, 그 시점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어차피 우리가 2년을 보유해야지 비과세를 받던 일반과세를 받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회복장을 노리는 투자예요. 회복장을요. 왜? 우리는 어두운 터널,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시점, 공포가 가장 만연한 시점, 그 시점에 진입을 하고, 또한 그 시점에 진입한 뒤에 어차피 2년 동안은 내가 그 가격을 쳐다봐도 내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뒤는요, 회복장에 올라탈 겁니다. 왜? 입주 물량은요, 감소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해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에 투자를 하라고 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서울 수도권 투자는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저희 방송에도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위해서 좀 해볼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 잡아볼까요?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단순히 매매가만 하락하고 전세가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또는 전세가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덕 아르테온 보세요. 난리가 났죠? 이전 최고가가 19억 8천입니다. 14억 8천까지 떨어졌는데, 네. 전세가가 어때요? 9억이죠, 대충.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갭이 10억이었는데 전세가 9억이네? 그럼 5억 8천밖에 안 들어가네?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골 때린다는 겁니다. 매매가가 하락하면요, 전세가도 마찬가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돈 한 푼도 없고 영끌해서 다, 영끌이 아니고 집에 전재산 다 정리해서 고등 아르테온에 갭 지금 5억 8천에 예를 들어 6억에 들어갔다. 그런데 전세가가 8억으로 떨어지면요, 세입자가 나 나갈 거야, 돈 내놔. 1억 돌려줄 돈 있으세요? 없잖아요. 없다고요. 근데 1억이면 어차피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어떻게든 뭐 사용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2억이 떨어졌다, 전세가가.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건데요? 2억 대출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때 가면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인 티를 내지 마세요. 네. 하락장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하락장은 하락장으로 관망을 하세요.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여기서 내가 까불고 그냥 또 잘난 척 한다고 와 이런 거 들어가면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요, 부동산은 굵직한 매매 심리, 매수 심리로 움직이는 곳이잖아요. 매수 심리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급반등 하지는 않습니다. 내 집값 19억에서 14억 8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또 한동안 그 가격이 보합을 한다는 거예요. 보합, 왔다리 갔다리. 반등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반등은요, 그냥 평범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네. 하락이 클 때 살짝 오를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IMF 때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때 제가 봤던 게 뭐냐면은 IMF 98년도 97년 12월인가요? 그때 터졌잖아요. 하여튼 98년도 돼가지고 집값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서울 쪽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99년도 되니까는 집값이 살짝 반등한다는 거예요. 반등. 그런데 다시 2000년 되니까 집값이 꺾입니다. 살짝 반등은 있었어요. 네. 그런데 2000년 되니까 끊겼고요. 2002년 월드컵 전에 또 월드컵 붐이 일어나면서 그때 또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반등하는 건 무조건 있다. 근데 그 반등이 진짜다라고 믿고 들어갔다가 그것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등에 들어가도 돼요. 네. 근데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들어가면은 좀 더 싸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하다면은 급한 게 좋겠죠. 근데 제 생각은 서울 수도권은요, 방금 말씀드린 건 광역시, 지방광역시에 한해서인 거고, 서울 수도권 전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인구가 2천만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경기도, 서울, 여기 입주 물량이 엄청 많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때 2020년도, 2021년도에 수원에도 입주 물량이 엄청 많이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화성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입주 물량은요, 코웃음 쳤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주 물량 그 대도 않는다. 신축이 생기면 구축이 따라 올라가고, 구축이 올라가면 신축을 또 밀어 올린다. 이런 논리를 계속 재탕, 3탕, 4탕, 5탕 반복했잖아요. 그때 부동산 유튜버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서울 수도권 경고를 했었죠. 2021년도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경고를 했었고, 그리고 투자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리고 특히 부산, 대구, 인천 같은 경우 조심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락도 예측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 하려면은 추후에는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상승 정점 때 매도를 하고 전세를 가는 것도 참 검토를 해봐야겠구나 라고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어떤 전문가들은 그렇게 하는 행동 정말 미련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미련하다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내 자산에 대해서 방어하고 수익을 적당히 실현하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각을 합니다. 자, 2020년도 그때 한창 올라갈 때 8월 달쯤 돼서 적당하게 매도하고 전세로 거주할래 이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웃고 있어요.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무시했잖아요. 무식하다고. 집은 무조건 우상향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수익 실현은 꾸준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 신분이었고 분양권 투자도 꽤 했었고, 그리고 다 줄였고요. 1주택,
으로 갔어요. 1주택을 간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도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속상하냐고요? 딱히 속상하지는 않아요. 네, 속상하지는 않고 1주택을 간 이유가 결국은 저도 저희 지역에서 메이저급 입지에 그 청약이 또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에 청약을 넣거나 또는 추후에 어쨌든 저도 레버리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땡땡 지역에 갭이 최소화되고 갭이 가장 적은 스토리가 있는 그런 곳에 들어갈 겁니다. 물론 그 들어가는 시점은요, 정말 제가 운이 좋고 아무튼 뭐 하늘이 또 시크릿처럼 저를 위해서 돌아가 준다면은 취득세 중과가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공시가 1억 이상 아파트들, 그런데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는 거고, 뭐 그래요. 네, 아무튼 땡땡 지역 대부분 다 어디신지 아실 것 같고, 이제 실탄을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해야 되고, 그냥 단순히 여러분 저는 1년에 500만원 밖에 못 모으는데요 라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500만원도 현실에서는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큰 도움이 된다니까요. 왜? 갭이 최소로 된 곳에 들어가니까요. 저희가 갭 최소 중요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혹시 내가 올해 또는 내년에 매수 계획이 있는데 주선생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인사 한번 하고 갈게요. 네, 피에타님 반갑습니다. 명희님 반갑습니다. 포데이님 반갑고요. 네, 메일 보내드렸는데 좀 늦게 보내드려서 죄송하고요. 선지관문이 오늘 골드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니퍼님 반갑습니다. 미시타님 반갑습니다. 유리님 반갑습니다. 비터님 반갑습니다. 옥동자맘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 반갑습니다. 아이초롱님 반갑습니다. 조아님 반갑습니다. 송승준님 반갑습니다. 이민희님 반갑습니다. 성현님 반갑고요. 소원하면 이루어진다님 반갑습니다. 여왕개미님께서 하락 뉴스로 시끌하지만 막상 하락한 거 별로 없다고 해요. 아니에요, 하락한 거 많아요. 누가 없대요? 네, 송승준님께서 준생이 이번에 분양 받아서 아파트 들어가려고 하는데 검단 신도시 불로동 101호 라인 분양 넣으려고 하는데 금액 장난 아니라 포기해야 할까요? 향후 창원 김해 부동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잔의 추억님. 자, 송승준님께서는 검단에 청약을 넣으시려고 합니다. 네, 넣으세요. 저렴하면요. 네, 주변의 아파트 값 대비해서 저렴하면 넣어보세요. 네, 넣어보시고 뭐 크게 뭐 금리가 장난 아니더라도 꺾일 수도 있잖아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매하는 거는 그건 또 아니라서 보는데 청약은 또 좋은데 로얄층을 저렴한 가격에 또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한잔의 추억님께서 창원 김해 부동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렇게 좋게 보지 않습니다. 창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김해 뭐 그저 그래요. 근데 부산의 침체, 이게 창원에 영향을 줍니다. 창원이, 한잔의 추억님께서 혹시 창원에 거주를 하시나요? 창원에 부동산 갖고 계신 건가요?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네. 창원이 어떤 식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창원의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창원 부동산은요, 단언컨대 재건축이죠. 네. 그런데 이 재건축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재건축은요 실거주 수요가 많을까요? 100명이 있다면 1명이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에서요. 네. 실거주를 위해서. 근데 재건축은요 대부분 투자자예요. 투자자. 네. 투자자이고, 그리고 세입자들이 많이 삽니다. 세입자들이 많이 산다는 것은 그만큼 실거주 가치가 낮다는 거겠죠. 네. 아무튼 투자 수요가 많은 곳은요 침체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꺾입니다. 가장 먼저 꺾여요. 재개발, 재건축 왜 먼저 꺾이는 줄 아세요?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전세가 엄청 낮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전세가 엄청 낮은데 갭이, 일반 아파트도 갭 1억 5천 하면 들어가는데 재건축에 1억 5천 넣을까요?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이 안 올랐다고요? 창원이요? 많이 올랐는데요? 김해도 많이 올랐는데요? 수익률을, 이 상승률을 보세요. 상승 금액을 보지 마시고요. 상승 금액을 보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계속 싸 보입니다. 싸 보여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경남권도 조심하세요. 지금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은요 2022년도 한 해 내내 하락해요. 왜 그럴까요? 심리가 위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서울 광역시가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철저히요. 정보의 교류가 늦고
공유되는 속도가 너무 늦기 때문에 벽이라는 게 존재를 했다는 겁니다. 손품하고 발품을 많이 파는 사람일수록 정보를 더 많이 취득했고 좋은 투자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역 간의 벽이 크고, 그리고 현재처럼 저처럼 지금 보세요. 호객노노, 아실, 부동산 지인, 이렇게 쉽게 내 방구석에서 입주 물량 확인하고 아파트 어떻게 가격이 돌아가고 쉽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냥 국토교통부 들어가서 일일이 실거래가를 확인했어야 돼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정보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서울에서 심리가 위축되었다. 지방에도 창원 보세요. 입주 물량 없는데도 지금 침체잖아요. 침체요. 예전에도 상승할 때 서울 상승하니까 우리 집도 상승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팽배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 상승하고 몇 개월 뒤에 지방도 상승했어요. 왜? 서울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 투자금을 들고 지방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순광이 다 물려가지고 작살났잖아요. 네. 그때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한창 때는 상담을 해서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컴퓨터도 구비를 했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저 때문에 돈 번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네. 예전에 재개발 물건 하나 추천했는데 그분은 바로 당일에 전화해서 사더라고요. 상당히 결정이 빠르신 분이에요. 그분 그냥 1억 벌었어요. 그냥. 네. 떠나가지고 근데 저한테 상담을 할 때 김천이요, 구미요, 경산이요, 당진이요, 저기 전주요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한결같이 제발 소도시나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말 안 들었다가 AS 받고자 사고 나서 AS 받으려고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할 수 없는데. 네. 자, 이창호님께서 창원 이사 준비 중이라 알아보고 있는데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집 사는 거 포기. 일단 전월세 가려고요. 하락세 오면 매수 준비하려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네. 자, 그렇게 해도 되고, 그리고 다른 지역, 창원에서 전월세 거주하신 다음에 타 지역에 매수를 하고, 부산에도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네. 대구 찍고 부산 찍고 그 이후에 창원에 들어가 된다. 늦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A토요님께서 좌동의 특별법 발의돼서 재건축 재정비가 된다면 준주거 지역 동부올림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토요님께서 물으신 게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은 대폭등하지 않을까요? 라는 이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되어도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데 재건축 정비법이 통과된다 해서 그게 이미 많이 올랐던 부산이 또 폭등을 할까요? 부산은 생각해보세요. 재건축이 희소성 있는 거는요, 서울 그리고 특히 경기도 일산처럼 또 안양처럼 신축 입주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은요, 재건축의 희소성이라는 게 작용합니다. 네.